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어 이 치아 건강은 더 이상 빠뜨릴 수 없는 중요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치아도 누구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잃을 수가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노화 그리고 치주 질환 등으로 치아를 상실하게 될 경우 이를 대체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인데요. 고령화 사회 속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는 임플란트. 오늘 온에어 닥터스의 주제입니다. 치아는 위턱과 아래턱의 상하로 짝을 이뤄 좌우 대칭인 활 모양으로 배열돼 있으며 사랑니를 포함해서 상하 각각 16개씩 32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아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치아를 잃으면 음식 섭취와 발음 문제를 겪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 좋지 않아 보여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브릿지, 틀니, 임플란트 등이 있는데요. 그중 임플란트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임플란트란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치아가 빠진 부위에 치아 뿌리와 동일한 형태의 인공 치근을 심고 그 위에 인공 치아를 결합해 치아 기능을 대체하는데요. 자연 치아와 유사하게 보철물을 제작해 심미성이 높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씹는 힘을 80% 이상 회복할 수 있어 제2의 연구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의 대표적인 치료법, 임플란트.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심성균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임플란트 치료의 어떤 개괄적인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치아가 사고나 아니면 많이 썩었거나 그래서 뽑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 치료를 했지만 요즘은 임플란트라는 좋은 소식이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서 여기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인공 뿌리와 그 다음에 인공 크라운이 있는데 이 밑에가 인공 뿌리입니다. 인공 네. 뿌리고 이 크라운과 이 나사처럼 생긴 이 인공 뿌리를 연결하는 지대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나사가 있어서 나사를 넣어서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 치아를 임플란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뭐 치과 질환을 좀 예로 좀 들어주실까요? 네네네.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는 치아 자체가 썩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치라고 하죠. 충치가 크라운 보철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뿌리까지 썩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깝지만 발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치아를 잡고 있는 뼈를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그 골이 어떤 치태 관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치주염인데요. 치주염이 이제 심각하게 되면은 치아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잡아주는 뼈가 녹으면 흔들리겠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이제 풍치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풍치가 오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뽑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아가 이게 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에 어떤 몸통이 깨져 있는 경우에 크랙이 같다고 하고요.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로 인공 뿌리로 대처를 해드리게 됩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그 수술에 대한 막연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고민들, 걱정들 많이 하십니까? 네. 이것도 한 3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이 있겠죠. 통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고 그것보다도 이제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더 큰일인데요. 이런 분들은 치과에 안 오다가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타나서 치아가 다 망가진 경우가 꽤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면 임플란트 시술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 번 내원해야 되는 또 시간이 좀 고민이신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발치하고 다음에 오시면 또 심고 그 다음에 오시면 또 2차 수술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요즘은 발치하고 바로 심고
바로 올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들을 많이 줄이려고 연구 개발하고 지금 많이 치과계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용 면에서 굉장히 고가의 치료이고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양심적인 치과를 가셔서 고리식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고리식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도 모두 다 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위치에 적절한 술식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AS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잘 되는 곳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여러 가지 아까 보셨지만 나사도 있고 크라운도 있고 해서 탈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AS 해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치아 상실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및 지지구조 기타 장애 환자는 2020년 147만여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령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60대가 34.7%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4.3%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60, 70대 치아 상실 환자 비율이 실제로 높았고 노년층을 중심으로 치아 건강을 위한 임플란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풍문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가 맞고 어떤 정보가 틀리는지 헷갈리시죠? 자,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자,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가 무조건 좋다.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 하면 사실 뭐 치료 기간도 좀 단축하고 통증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걸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이군요. 무조건 좋습니까? 예, 무조건 좋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요. 예, 뼈가 충분해야 되고 또 딱딱한 잇몸이 충분해야지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족한 경우에도 그 노련한 의사라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개를 하지 않으면 출혈이나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감염 위험성도 낮으니까 좋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내비게이션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 만능이다. 저는 내비게이션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확인해 주시죠. 네.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네, 네, 이유는요? 이유는 이제 내비게이션 그 임플란트라는 것은 이제 CT나 그 구강 스캔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만능이라고 이렇게 광고가 무리하게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리식이 거의 필요 없다든지 또 딱딱한 잇몸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비게이션 이용할 때 주로 우리가 안 가본 길을 할 때 내비게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능숙한 술자라면 오히려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빨리 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확실한 것은 이제 잇몸을 열고 직접 뼈를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에 대해서 어떤 디지털 그 임플란트 분석이라든지 또 전학 임플란트인 경우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신 질환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못한다. 치아 건강과 이 전신 질환이 사실은 연관성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 먼저 확인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네네. 어떤 이유에서요? 전신 질환이 있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개월치 우리 혈당량을 이렇게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네. 그게 이제 그 8까지가 우리가 수술 목표인데, 근데 9가 나와도 우리가 뭐 조절되기만 한다면 또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내과 의사 선생님하고 그 잘 협진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주사를 맞는 경우에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끊고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끊을지 말지는 그 의과 쪽에 그 약을 주신 분들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의논해서 하신다면 웬만한 경우에는 거의 이런 만성 질환이 있어도 우리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신 질환이 있으면 조심해야 하지만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 환자분 만나보시죠. 평소 치아 위생 관리에 소홀했거나 치주 질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층으로 접어들면서 치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이빨 상태가 뭐 이래 많이 아프고 좀 이래 썩고 이래가지고 했어요. 저 시삼촌이 이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삼촌 소개로 여기 와가 하게 됐어요. 올해 69세가 되는 환자. 아픈 치아 때문에 제대로 씹지 못하는 등 치아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치과를 찾았습니다. 먼저 3D CT 촬영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전의 검사는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 검사, 그리고 CT 검사, 또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종합적인 디지털 자료를 그 환자분들의 뼈의 골 밀도와 골 양과 또 뭐 어떤 보철적인 면에서 제일 적절한 곳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분의 뼈 속에 심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어딘지를 보고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셨죠? 네. 치료하시고는 좀 어떠셨어요? 임플란트를 전반적으로 좀 하시고 불편함은 없었어요. 없으시고 네. 그래요. 오늘도 여기 굉장히 우리가 잘 치료해드릴게요. 네, CT나 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밀하게 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첨단 디지털 장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뼈 모양과 상태 등을 정밀 진단 분석하고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하고 세심하게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9개의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셨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브릿지가 여기 보시면 브릿지가 뿌리 끝에 염증도 있고요. 그리고 뼈 안쪽에 뼈도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흔들려서 뒤에 있는 치아는 이렇게 살리도록 끊어내고 앞에 치아만 이렇게 발치를 하고 우리가 요 부분하고 그 뒷부분에 임플란트 식립을 오늘 발치를 하고 바로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환자분의 얼굴도 이 어금니가 다 무너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금니를 회복시켜 주니까 보다 이제 얼굴이 젊은 얼굴로 바뀌셨고 일단 영양 상태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되게 마르고 그러셨는데 이 어금니를 회복시켜 드려서 잘 씹고 그러시니까 또 살도 찌시고 또 보다 좀 건강하게 그렇게 바뀌셨죠.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의가 뽑은 단 하나의 건강 키워드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닥터스 픽입니다. 자, 오늘 심성균 원장이 임플란트를 주제로 꼽은 닥터스 픽은 무엇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제 닥터스 픽은 치태입니다. 자, 단 하나의 건강 키워드 치태를 꼽아 주셨습니다. 치태 꼽으신 이유는요? 네, 그 이유는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의 원인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임플란트 후에 어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든지 이런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치태입니다. 우리가 치태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치아의 치주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막는다는 것은 이제 자연치아를 보호하는 길이고 또 자연치아보다 좋은 임플란트는 없기 때문에 치태 관리라는 것은 양치, 치실 뭐 이런 건데요. 이 치태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자연치보다도 어떤 면역력에 약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공격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치태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그 구강내 세균들이 거기서 번식하면서 생기는 막을 치태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중에 치석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치주염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잡아줄 수 있는 그 뼈들을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와서 그 임플란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 혹은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마디 좀 남겨주신다면. 네네. 임플란트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 자연치아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평소에 치태 관리나 양치를 굉장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자연 치아의 90% 정도밖에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치나 이런 치태 관리 최선을 다해 주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숙련된 술자를 찾으시라. 만약에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쉽고 즐겁고 재밌게 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내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심성균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임플란트 소개해 드렸는데요. 특히나 65세 이상의 경우는요, 임플란트 수술 시 평생 2개까지는 본인 부담금 30%만 지불하면 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상실된 치아 방치하지 마시고 자신의 치아 상태 잘 고려하셔서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건강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